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오늘은 8주차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볼 논문은 멀티 스테이지 트레이닝 위드 improved negative contrast for neural passage retrieval이라는 논문이고요. EMNLP 2021년에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오늘은 이 논문을 이영수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략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네, 저는 금융에서 뱅킹 AI 관련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논문 제목이 길군요. Multi-stage training with improved negative contrast for neural passage retrieval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어, 논문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음, 약간 객을 위너 솔루션 보는 느낌이었고요. 네. 그쵸. 약간 어,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이제 다 해보고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걸 논문으로 쓴 느낌이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세티ಕ್ 데이터 쓴 거랑 합성 사전 학습에서, 그다음에 네거티브 샘플링을 프리트레인과 파인 튜닝 양쪽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네네. 마지막 단계에서 퓨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모델 결합해서 성능 향상을 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전체 내용인데요. 어, 그쵸. 스테이지가 이제 두 단계여서 멀티 스테이지라고 표현을 했고, 스테이지 1에서는 합성 데이터를 사용해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하드 네거티브까지 해서 이제 어,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요. 네.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하드 네거티브 방법이 컨텍스트와 엔큐에서는 컨텍스트, MS 마크로에서는 코스 네거티브를 쓰고요. 파인 튜닝 단계에서 스테이지 2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퓨전이 얼리 퓨전은 하나의 모델을 만들 때 믹스드 하드 네거티브를 쓰는 거고요. 여섯 개 네네. 네거티브 타입에 대해서 레이트 퓨전은 그냥 개별 하나의 네거티브 타입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을 만들 때 하나의 네거티브만 쓰되 이제 그 모델들을 앙상블 하는 식입니다. 근데 앙상블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썼는데 나온 인베딩을 그냥 퓨전하냐 아니면 그 결과를 이제 랭크 퓨전을 하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럼 요거 저 질문이 있는데 그 스테이지 1에서는 그러면 패세지 컬렉션만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림에서는 보이는데요. 그러면 네. 퀘스천은 저희가 필요 없는 건가요? 처음 시작할 때 준비해야 할 데이터셋에 있어서. 그러니까 퀘스천 패세지 페어가 처음부터 필요한 게 아니고 패세지 컬렉션만 필요한 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저 합성 그 신테틱 퀘스천 패시지 페어를 만들기 위해서 음, 음. 패시지를 주고 퀘스천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이제 하나 만들거든요. 아, 네네. 네네. T5를 써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요게 되게 좋은 이유는 제 의견으로는 보통 이제 퀘스천 패세지 페어가 많이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제외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도메인의 퀘스천 패세지 페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셋을 만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런 페어로 된 데이터셋이 아니고 패세지 컬렉션만 있어도 그 어떤 목적으로 하는 도메인의 패세지 컬렉션만 있어도 그 해당 도메인의 리트리버를 훈련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되게 좋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뉴럴 패시지 리트리버 모델만 보면은 먼저 보면은 듀얼 인코더를 사용했고요. 바이디렉션으로 패시지 퀘스천이 있으면 이제 퀘스천 패시지까지 학습하는 바이디렉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포워드 방향이랑 백워드 방향 해서 평균을 취해서 이제 최종 로스를 구하고요. 뒤쪽에서도 DPR 듀얼
인코더 방식으로 이제 패시지티브를 한 것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버트가 파라미터가 쉐어되고 fully content layer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뭐 성능이 그냥 일반 DPR보다도 좋더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게 그 두 가지 로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두 가지 로스를 만든 거잖아요. 네.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저 두 가지 로스가 나오는 결과값이 과연 다를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이 네네. 부분이 이제 음.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그쵸. 빨간색이 보면 빨간색은 그 방향을 바꾸더라 똑같지만 이, 네. 이 파란색 부분이 바뀌는 게 얘는 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J가 바뀔 건데 아, 네네 요게 바뀔 거고 얘는 요게 바뀌는 거니까 아. 네. 그 인배치의 구성이 바뀌는 거네요. 그쵸? 네, 답이 패시지가 있으면 네. J는 얘가 P고 얘가 Q라면 아, 네, Q가 바뀌는데 이제 그 PQ 페어에서 음. A는 Q가 고정되고 이제 P를 바꾸는 식으로. 네. 네네네. 아, 그래서 뒤쪽에 음. 그 뭐 인배치에서 이제 인배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음, 뭐 배치 사이즈 이야기 나오고 할 때 그걸 음. 이 방향에서만 네, 네네. 하드 네거티브를 하는 식으로 이제 내용이 네네.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X가 퀘스천이고 Y가 패세지라고 하면 위에 거는 하나의 퀘스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세지에 대한 인배치 네거티브를 구하는 거고 밑에는 그 하나의 패세지에 대한 여러 개의 퀘스천을 바라보는 인배치 네거티브를 구해서 그 두 가지 로스를 평균을 해서 전체 로스로 섞는다고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할 때 합성 데이터를 프리트레이닝 할 때 T5를 썼다는 거고 왜 T5를 썼냐 하면은 저도 이제 T5를 예전에 보고 그래서 좀 찾아봤었는데 얘가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포머라서 그러니까 음, 어 뭐죠? 인풋도 텍스트고 아웃풋도 텍스트니까 그렇죠. 어 네. 이런 태스크에 적합하다. 그렇죠. 것 이게 같고 그 네. T5가 좋은 게 뭐냐면은 그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력 출력이 다 텍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출력을 텍스트로 만들면 어떠한 데이터셋도 다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입력은 텍스트고 출력은 인덱스잖아요. 보통 이제 그, 그 레이블의 인덱스고 이제 워낙 벡터인데 그렇게 안 하고 텍스트가 만약에 레이블명이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그냥 여기에 주고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유연한 그런 어,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영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T5가 뭐 버트랑 좀 다른 점이라면은 음,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고 네, 버트가 인코더 모델이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MLM을 할 때 하나의 토큰이 아니라 스팬 커럽션으로 했고 여러 개의 토큰을 스팬 네, 하나의 토큰으로 네, 마스크를 씌울 때 음, 그다음에 어 이제 MLM 학습을 할 때 언슈퍼바이즈드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네네. 멀티태스크 그 프리트레이닝 할 때 그것도 하지만 멀티태스크 프리트레이닝을 시켜줬다. 네, 이게 이제 T5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T5 모델이 대부분의 NLU와 NLG 태스크의 같은 모델 사이즈 대비는 소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구글이나 버트 계열보다 성능이 같은 파라미터 개수 대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이 논문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뭐 저 수십 관련 논문을 찾아봐도 수십 분 좀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 어쨌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치 네가티브의 샘플링이 이제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뭐 그 이제
정답이 달린 어노테이드된 쿼리 음, 다큐먼트 페어를 이제 YG라고 정의를 하면 결국 그 인베치 안에서 뽑은 게 최적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보장은 없다. 네. 전체 패스지를.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저도 요거를 좀 너무 하려는 말에 비해서 너무 어렵게 써놨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결국 그런 게 아닐까요? 어떤 GT 패세지가 있는데, 그라운드 트루스 패세지가 있는데, 그 패세지가 Y, 그리고 역슬래시 YG에 속하는 패세지 중에 스코어가 가장 높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패세지가 제일 높은 게 맞아야 되는데, 어, 그런 지금 인베치 안에서는 그런 보장이 없다. 인베치가 아니고 Y 역슬래시 Y 마이너스 G에서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게 이제 결국 이 저자들이 주장하고 싶은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 얘기는 곧 저희가 안스페이퍼나 그 전에 마서 많이 다루었던 false 네거티브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냥 직관적으로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네. 그래서 사실 요 부분에 대한 어나리시스는 저희가 같이 다루었던 안스페이퍼 같은 페이퍼가 훨씬 잘 얘기를 하고 있고 솔루션도 그쪽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로직을 만들어서 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거티브 샘플링 전략을 다양하게 썼다고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6개에 대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랜덤 샘플링, 그리고 음, 컨텍스트 네거티브는 어, 저희가 이제 패세지로 삼는 패세지스에서 정답이 있을 거잖아요. 골드 그 부분을 제한 나머지를 이제 하드 네거티브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BM25 그리고 뉴럴넷에서 모델의 복잡도 정도에 따라서 코스파인, 슈퍼파인 이렇게 총 6가지의 네거티브 샘플링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리트레이닝과 이제 파인 튜닝에서 그러니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전부 다 해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스테이지 2에서는 다 쓰고 스테이지 1에서는 NQ에서는 컨텍스트 그리고 하나가 스쿼드가 아니고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잠시만요. 아, MS 마르코죠 이거. 네. 네. MS 마르코에서는 어, 그걸 쓸 수가 없어서 텍스트를 쓸 수가 없어서 코스로 샘플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가 사실 요 네가티브 샘플링 스트래테지가 되게 이제 구체적이고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이 논문을 선정했어요. 네. 그래서 어, 다양한 네거티브 마이닝 전략이 있다는 거를 어, 모두에게 공유드리고 싶었고 어, 저 중에서도 뭐 아마 뒤에 실험 결과에서 보이겠지만 어떤 네거티브가 효과적인 그런 네거티브 전략인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저희가 지난번 펀치리버에서 살펴봤던 인디펜던트 클로핑 그리고 코콘덴서에서 유경님이 소개시켜줬던 뭐죠? 스판 샘플링 그런 방법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두 가지는 포지티브 샘플링 전략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리트리버 훈련하실 때, 그때는 저 논문에서 저런 게 좋았지라고 기억을 하시고 가져다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드 네거티브의 이야기를 좀 더 하는데요. 결국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이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배치 사이즈가 일반 그냥 듀얼 인코더 모델이 B 배치 사이즈가 뭐 B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지금 멀티 스테이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M 플러스 1 곱하기 B다. 네. 그래서 어, 그 우리가 하드 네거티브 전략을 뭘로 하든 간에 어쨌든 하드 네거티브 전략을 선택을 하면 음, 이제 M개를 만들고 그중에 N개를 매번 에폭마다 트레이닝 에폭마다 이제 샘플링해서
네. 그거를 인배치 네거티브에 붙인다는 거죠. 어펜드하고. 네네. 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퀘스천 투 패시지 로스에만 하고 반대 방향에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은 있고요. 이건 주석으로 살짝 있었던 내용이고, 네네. 뭐 당연히 네거티브가 다 패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네. 실제로 그 숫자는 100개의 하드 네거티브를 만들고 음, 음. 랜덤으로 두 개를 뽑아서 퀘스천당 총 배치 사이즈는 1024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n이 2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n이 2가 되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에 되게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이 부분과 이 네네.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숫자를 이제 이해를 하려고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NC 로스를 배울 때 다이고널이었죠. 그러니까 정상 스퀘어 그죠, 그죠, 매트릭스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닌 게 아닌가. 아, 요거는 그 제가 이야기로는 그게 아닌가. 인배치 네거티브와는 별도로 사실 그 다이아고널인 부분은 그 시메트릭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사실 그냥 포지티브에 대한 텀이고 하드 네. 네거티브는 별도로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만 바뀐다는 얘기고 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메트릭 다이아고널 시메트릭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저는 음, 이해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은 바뀌진 않습니다. 요 부분은 인베치 네거티브를 그대로 쓸 것 같습니다. 네, 네. 인베치 네거티브를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하드 네거티브가 들어가는데 그 이 개수만큼 늘어나니까 네네. 전체 매트릭스 모양은 스퀘어 모양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뭐 따로 계산을 하고 요거 여기랑 요거랑 이거는 요거 네. 계산을 하고 요거는 이제 이거랑 이제 이거는 여기에 쓰는 거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하드 네거티브를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여기다 넣겠죠. 네, 네. 아,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 전에 우리가 하드 네거티브를 쓰는 애들은 다 비슷한 거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아까 그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 어떤 하드 네거티브를 썼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BM25나 시멘틱 이게 프리 트레이닝은 어쨌든 간에 그 합성 데이터로 만드는 거잖아요. 신테틱하게 해서 학습을 네. 하게 되니까 네. 노이즈가 있을 거고 BM25나 시멘틱으로 뽑아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어, 그 뽑아낸 그러니까 정답을 애초에 만들 때 네. 하저티브를 만들 때 노이즈가 있을 건데 이 BM25나 시멘트가 뽑아낸 하드 네거티브가 이 정답보다도 더 가까울 수도 있다. 네네. 그쵸. 그래서 컨텍스트 하드 네거티브를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저 컨텍스트 하드 네거티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저게 이제 어 그 원래 정답 패세지와 같은 컨텍스트 같은 도큐멘트 안에 존재하는 다른 패세지를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 정답 도큐멘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개의 패세지로 쪼개가지고 그 정답 스판 앤서가 있는 애들은 원래 정답이고 그 정답 스판 앤서가 없는 애들을 그냥 네거티브로 쓰겠다는 거라서 사실상 질문의 답만 포함하고 있지 않지 컨텍스트 맥락은 거의 비슷한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일 하드 네거티브에 적합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네거티브들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컨텍스트 하드 네거티브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고 실험 결과에서도 그 하드 컨텍스트 하드 네거티브가 제일 성능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근데 방금 제국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안스에서 음, 그 스펜으로 파저티브를 만들잖아요. 맞나요? 네.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파저티브, 여기서는 네거티브인 거 아닌가요? 하드 어, 네거티브인 거 아닌가요? 안스에서는 안스에서는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에 대한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진 않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음, 파저티브를 고를 때 전략과 방식과 여기서 하드 네거티브를 컨텍스트로 고르는 방식이 좀 비슷하지 않은가 해서. 근데 내 안스에서는 그 포지티브는 그냥 아예 GT 포지티브만 사용하지 않았나요? 제가 기억하기론. 아, 그런가요? 제가 지난번 논문이 아마 뭐였죠? 다른 논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지난번 논문 저희. 코어 콘덴서요? 네네, 코 콘덴서요. 네네. 코어 콘덴서에서는 좋은 질문이어서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쓰자면 코어 콘덴서에서는 이제 두 개의 다큐멘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뭐 이렇게 이제 스플릿을 해서 패세지를 만들잖아요. 이게 뭐 도큐멘트 1이고 도큐멘트 2고 그래서 여기서 스판 샘플링이라 하는 겁니다. 스판 샘플링을 하는데 스판 샘플링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 패세지나 그 문장 중에 일부를 뽑아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같은 도큐멘트에서 나온 스판들은 포지티브 페어로 쓰고요. 다른 예를 들면 다른 도큐멘트에서 나온 스판들을 네거티브 페어로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코어 콘덴서에서 했던 스판 샘플링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요거랑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 어떤 퀘스천이 있는데 그게 어떤 도큐멘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큐멘트 안에는 많은 패세지들이 있겠죠. 근데 얘에 달려 있고 얘 안에는 이 퀘스천에 대한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 이 도큐멘트 안에는 이 P1 말고 P2, P3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P2, P3는 P1과 다르게 이 Q에 대한 정답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P1과 P2와 P3는 같은 컨텍스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P1은 포지티브가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네거티브가 됩니다. 이런 차이를 이렇게 차이가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 맥락은 비슷한데 답은 아닌 그런 하드 네거티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코 콘덴서에서는 그게 하드랑 아니죠. 파저티브랑 네거티브를 만드는 거였고, 이제 네. 여기서 하드 네거티브이긴 한데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한데 그냥 딱 그 하나의 문서에서, 네, 뭐 문서에서 코 음. 콘덴서에서는 걔가 파저티브가 되는 거, 여기서는 하드 네거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비슷한 방식인데. 뭐 다른 점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파세지냐 스판이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이 논문, NRP 논문, Neural Retrieval 이 논문 제목이 뭐였죠? Neural Passage Retrieval. 네, Neural Passage Retrieval에서는 패세지만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 패세지가 GT냐 아니면은 콘텍스트 네거티브냐 두 개만 가르고 다르는데 이제 코어 콘덴서에서는 스판 샘플링을 하죠. 그래서 그 스판이 같은 도큐멘트에서 왔냐 다른 도큐멘트에서 왔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고 어, 같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 주신 대로 그 도큐멘트의 개념을 가지고 네거티브 포지티브 바이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큐멘트 안에서 패세지로 스플릿을 해가지고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코콘덴서의 스판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미 서로 다른 도큐멘트 안에서 샘플링을 했을 때 스판 샘플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같은 도큐멘트면 포지티브 다른 도큐멘트는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큰 차이는 요거라고 생각했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하다 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근데 개념적으로는 거의 좀 비슷한 것 같고 사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컨텍스트 네거티브와 그 코콘데이서에서 그 제안을 했던 그
스판 샘플링, 요거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퓨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으로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리 퓨전과 레이트 퓨전이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그러니까 모델 하나에 네거티브 타입을 다 집어넣냐 아니면 개별로 모델을 만드냐 이런 거 음,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레이트 퓨전은 두 개가 있고 인베딩 퓨전은 뭐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인베딩 나오는 걸 결과값을 이제 합치는 거고 근데 음. 여기서는 뭐 컨케이트네이션이라고 돼 있던데 이게 컨케이트를 하면은 차원이 일반적으로 컨케이트와 썸의 차이가 썸 벡터를 그냥 붙이는 거겠죠, 옆으로 이렇게. 네네 근데 벡터를 붙이면 벡터 나온 결과값이 여섯 개가 사이즈가 커질 것 되는데 같죠, 그죠? 네, 네네 그거를 한 번 더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건지 아무튼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 맞아요. 네 단지 여기서 웨이티드 컨켓을 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저게 정말 웨이트드 컨켓일까? 썸이 아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저 보다가. 네. 그러게요. 근데 네. 논문에선 명시적으로 웨이티드 컨캐터네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어봤어요. 저희가 코드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요 발표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얘기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값을 하나 뽑고 이제 쿼리 패시지 스코어링을 하고 다프락턴 한 다음에 랭킹을 뽑는 방식이고 랭크 퓨전은 개별 모델에서 랭킹을 뽑고 음, 그거를 RRP 스코어를 네, 통해서 RRF 스코어를 통해서 이제 랭크를 다시 하는 랭킹을 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퓨전을 했고 뭐 뒤에도 나오지만 뭐 인베딩이 제일 좋고 뭐 믹싱도 나쁘지 않았다. 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인베딩이 근데 비용이 제일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실험인데요. 실험에서는 오픈 도메인과 네, 그리고 이게 MS 마르코 이 두 가지로 이제 있는데 NQ에서는 앤서가 짧은 거 토큰 5개 이하인 애들만 골랐다고 하고요. 이제 네, 저것 때문에 다시 한번 T5를 학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패시지당 3개의 캐스천을 뽑았고 총 62밀리언 정도의 합성 데이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S 마르커에서는 뭐 태스크가 제가 뭐 이쪽으로 사실 NLP가 제가 하는 영역이 아니어서 뭐가 있는지 잘 네, 모르는데 이 태스크가 2개가 있는데 풀 리트리벌 태스크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듀얼 인코드 모델만 따줘도 음, 버트가 파라미터가 쉐어링되고 뒤에 풀리 커넥터를 붙여서 자기들이 좀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논문에 제한된 모델, 제시된 모델의 이 신테틱이라는 부분은 컨텍스트 하드 네거티브 앞에 설명한 걸 이용해서 네, T5로 만든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네, 프리트레인을 하는 거고 이제 파인 튜닝 안 한 성능이고요. 골드는 파인 튜닝을 인베치 네거티브로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했는데 이게 이 탑 100 어큐러시 기준으로는 안스랑 비슷하더라. 뭐 이러면서 네. 요게 그 신테틱을 한 거에다가 플러스 골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스테이지 1은 신테틱으로 하고 그 네 아까 보여줬던 그 두 번째 단계 중에서 할 때 골드만 썼다가 이제 네, 두 번째인 거고요. 그죠? 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인베치 네거티브만 했다. 네네. 네, 하드 그러니까 결국 네거티브를 하지 않아도 결국 아니, 네, 신테틱 프리트레이닝 하고 그냥 파인 튜닝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저 점수가 보여주는 거는 신테틱 프리트레이닝을 한 게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건 맨 위에 있고 요거는 이제 내가 이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 하나도 안 쓰고 신테틱으로만 해가지고 결과를 보여준 거고, 요거는 요 내추럴 퀘스천의 도메인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테스트의 성능을 보여준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네거티브로 어떤 전략들을 썼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네거티브를 이제 쓰면은 하드 네거티브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데 이제 음, 그러면서 스쿼드 이야기로 좀 더 하는데 여기서는
코스가 제일 좋았다 이러면서 음, 네, 데이터셋마다 다르다 뭐 이제 이런 뻔한 이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전 음, 인베이딩 방식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 제일 음, 성능이 좋고 뭐 특정 케이스에서는 얼리 퓨전도 뭐 괜찮았다. 음, 랭크는 뭐 나쁘진 않지만 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다른 거에 비해서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세 개의 비교 중에서는 제일 성능이 떨어지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요 내추럴 퀘스천이랑 스쿼드랑 좀 많이 그 교양성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네요. 내추럴 퀘스천에서는 이 BM25 네거티브를 쓰는 게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는데 요 스쿼드에서는 예, 콜스. 네,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콜스가 제일 좋은 걸로 보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얘는 그 레시컬 오버랩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메인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P와 Q 사이에 단어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은 도메인이고, 얘는 P와 Q 사이에 단어가 겹치는 게 거의 없는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단어가 겹치는 네거티브를 많이 뽑는 방법인 BM25 네거티브가 사실 여기에서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역으로 이 스쿼드에서 네거티브를 뽑을 때는 시멘틱 네거티브를 뽑을 수 있는 콜스나 어 파인, 슈퍼파인 이런 슈퍼파인 좀 별로 안 좋네요. 콜스 같은 방법들이 오히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논문에도 약간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음, 음, 그리고 MS 마르코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한 전략에도 유니폼 하드 네거티브 방식도 성능이 제일 좋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안스나 미버트 이런 것들보다도 기본적으로 성능이 더 좋더라. 음. 가장 1단계인 프리 트레이닝 단계만 해도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는데요. 어, 보면은 여기서 스테이지를 원을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을 하나도 안 하면 합성 데이터 가지고 성능 차이가 심하게 가장 크게 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1단계 신테틱 데이터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하드 네거티브를 쓰는 게 성능 향상에 유의미하다. 이 슈퍼파인 빼놓고는 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그젠플이고요. 제가 뭐 이쪽 가수나 뭐 이런 노래를 몰라가지고 봐도 잘 모르겠던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 결론이고요. 여기 네, 이제 네거티브를 뽑은 거에 대한 이그젠플이죠. 네, 네. 네네. 컨텍스트 정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컨텍스트 보면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맥락은 굉장히 비슷한데 정답이 없는 그런 애들을 잘 뽑았고 실제적으로 잘 그 여러 도메인에서 공통적으로 잘 쓰일 수 있는 네거티브 마이닝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종합하면 앞에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멀티 스테이지 시스템을 만들었고 신테틱 데이터랑 네거티브 샘플링과 퓨전을 결합했다. 그리고 각각 다 효과가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네. 태그 리너 솔루션을 약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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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발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 논문은 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 구글이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직 사실 2021년도 논문이고 2021년에 논문이 나왔다는 거는 그 전에 이제 고민을 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논문인데 어 이제 리트리벌 쪽을 하면서 이제 어 이것저것 다 해보고 굉장히 그중에 잘 되는 애들만 뭐
이제 뽑아가지고 논문을 쓴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쭉 이 논문을 읽어와 가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는 그 리트리버러를 위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여요. 그리고 리트리버러를 위한 프리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 프리트레이닝 할 때 마땅히 준비된 슈퍼바이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방법이 뭐 위키코퍼스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향이 이제 아이시티나 뭐 컨트리버 같은 방향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향이 이렇게 이제 신테틱하게 T5나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훈련시켜서 패세지 콜렉션을 입력을 넣어서 그 패세지 콜렉션에 대한 신테틱 퀘스천을 생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방향이 요그 NPR 논문입니다. 사실 그런 방향성은 요 논문의 전신 논문인 그 퀘스천 제너레이션이란 논문, 큐젠이란 논문이 있고 그리고 요 논문의 후속 논문인 이건 허깅 페이스에서 나는 GPR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또 봐주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은 도메인 우리가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리트리버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싶은데 그 도메인에 관련된 데이터가 퀘스천이 없는 일반 도큐멘트 데이터만 있는 경우에 그거를 가지고도 T5를 훈련해서 수도 퀘스천 패스지 페어를 만들어서 리트리버를 위한 프리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가 이제 이 논문의 이제 그리고 그게 굉장히 성능이 좋다가 이 논문에서 가장 크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네거티브 스테러리지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컨텍스트 네거티브 뭐 파인 그 코러스 네거티브 뭐 파인 네거티브 스포 파인 네거티브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실험 결과를 보니까 컨텍스트 네거티브가 굉장히 다양한 도마인에서 효과적이더라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 튜닝 방법을 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지 1이 아까 얘기했던 리트리버를 위한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세컨 스테이지가 다양한 네거티브 스트레러지를 적용한 파인 튜닝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때 이제 앙상블 메소드를 쓰면 좀 더 좋더라. 요 중간 것이죠. 네, 예죠. 앙상블 하면 좀 더 좋더라인데 그렇게까지 성능이 많이 차이가 안 나고 이 앙상블 하는 방법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논문을 보시고 이 논문 뒤에 이제 이어지게끔 큐젠이라는 논문과 어, GPL 논문은 이번에 그 나클 2022년도 논문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인데 이 두 가지 논문을 보시면 아주 재밌게 논문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러면은 저희 논문 발표는 다 된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영순이 한마디 하시겠나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훨씬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네, 그 발표 너무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